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똑같은 철창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개들은 모두 입양되었지만 그는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쳤고 봉사자들은 그를 보며 눈물 지었지만 아무도 그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는 당신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림자였습니다. 어릴 적 그는 젊고 기민하며 생기 넘치는 점원 셰퍼드로 보호소에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8살이 된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청소와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선 견사 문을 열면 그림자는 항상 일어나 앞으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쫑긋 세운 큰 귀로 그는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멈춰 서서 눈가에 희끗해진 털 너머를 봐주고 시간과 철창 밑에 여전히 존재하는 개를 봐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봉사자들은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온화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절대 짖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철창 너머로 쓰다듬어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이 주변에서 짖고 으르렁거릴 때도 그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거나 구걸하는 법이 없었지만 매년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습니다. 너무 크다, 너무 나이 들었다, 너무 진지하다. 그 꼬리표는 따라다녔고 그 역시 보호소에 남았습니다. 새로운 봉사자 중 한 명인 27세의 지혜씨가 보호소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그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개들처럼 뛰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똑바로 앉아 눈은 차분했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무언가 애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가 상처받은 것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선택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희망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씨는 보호소 코디네이터인 미경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죠? 미경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림자는 영원히 늙은 아이예요. 주인이 화재로 사망한 후 왔어요. 인식칩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죠. 건강하고 하지만요. 가장 오래 기다린 아이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혜씨는 견사 쪽으로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미동도 없이 위험이 있고 홀로. 그날 밤 지혜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절박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지쳐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림자입니다. 6년 동안 보호소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입양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녀는 게시 버튼을 누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게시물은 2,000번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2만 번, 그리고 밤이 되자 전국 뉴스 매체들이 이 이야기를 취재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은 다음에 그 게시물을 본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적인 것을 넘어 그림자의 이야기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는 들썩였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리고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봉사자들은 그림자의 견사를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들은 숨기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게시물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5만 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입양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문의량 자체가 아니라 특정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지혜씨는 사무실에서 미경씨와 함께 핸드폰을 양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잃어버린 개 같아요. 이름은 마르였습니다. 몇 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인지 알려주세요. 준호 드림. 미경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말이라고 생각해요? 지혜씨는 핸드폰 화면을 미경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사진을 첨부했어요. 보세요. 그들은 8년 전 화재가 나기 전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눈속을 뛰어다니는 마루의 어릴 적 모습, 거실 카펫 위에 누워있는 모습, 수염이 있고 부드러운 눈을 가진 한 남자 옆에 앉아있는 모습, 똑같은 귀, 턱 밑에 하얀 털, 변함없는 그윽한 눈빛. 그 아이 맞네요. 미경씨가 속삭였습니다. 지혜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를 여기로 데려와야 해요. 빨리. 이틀 후 보호소 주차장은 은색 SUV 한 대가 들어올 때까지 조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나이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청바지에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문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눈가는 이미 촉촉했습니다. 준호 씨는 오두막을 전소시킨 화재 이후로 개마루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했을 때 마루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루를 받아들였던 보호소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기록은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 그림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게시물에서 사진을 본 순간 그의 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미경 씨는 준호 씨를 뒷복도로 안내하며 그림자의 견사로 향했습니다. 늙은 셰퍼드는 푹신한 담요 위에 누워 앞발 위에 머리를 얹고 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옆에서 숨을 거의 쉬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 철창 바로 밖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걔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름은 수년간의 침묵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그의 몸속에서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짖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는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다만 이번에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남자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마루의 얼굴 옆을 만졌습니다. 걔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천천히 몸을 숙였고 그때 마루의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떨리는 흐느낌이었습니다. 꼬리가 바닥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더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미경 씨는 뒤돌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혜 씨는 입을 가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 마루야. 마루는 코를 준호 씨의 가슴에 비비며 6년이 지워내지 못한 것을 인식했습니다. 바로 집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입양 서류가 서명되었습니다. 질문도 대기 기간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보호소의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직원들, 봉사자들, 심지어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따라온 다른 입양자들도 그가 떠나는 것을 보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시 마루가 된 그림자는 준호 씨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럽게 정문으로 걸었습니다. 출구에 다다르자 마루는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 6년 동안 걸었던 복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앞을 향해 태양 아래로, 자유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몰랐던 것은 마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준호 씨, 지혜 씨,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만들 무언가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준호 씨는 경기도 양평 외곽에 있는 작고 아늑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벽난로, 소파, 그리고 한때 충만했다가 산산조각 났던 삶의 흔적인 액자 몇 개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나무 바닥 위를 살금살금 걷는 발소리, 물그릇에서 물을 핥는 소리, 잠들기 전 내쉬는 한숨 소리로 말입니다. 마루는 몇 분 안에 거실 카펫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언제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준호 씨는 그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착해서가 아니라 경외감에 차서였습니다. 마루가 움직이는 방식, 자리를 잡기 전에 방을 훑어보는 방식, 마치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준호 씨를 따라다니는 방식 모두가 경이로웠습니다. 가끔 밤에는 준호 씨가 깨어나면 마루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천천히 쉬며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개울가를 따라 산책한 후 준호 씨는 화재 이후 처음으로 옛집 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루는 SUV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준호 씨는 마루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귀가 더 쫑긋 세워지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억은 무거웠습니다. 도착했을 때 폐허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덮은 검게 그을린 판자들과 이끼만 남아 있었습니다. 땅은 이제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준호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루도 내렸지만 앞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숲 가장자리를 응시했습니다. 마루야? 준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뛰쳐나갔습니다. 겁에 질려서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뛰쳐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가슴이 뛰는 채로 마루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는 경사면을 따라 가시덤불과 덤불을 헤치고 마루를 따라갔습니다. 개울가 옆에 좁은 공터에 다다를 때까지 마루는 가만히 서서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도 들었습니다. 울음소리를. 그는 마지막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쓰러진 나무 밑동 근처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도 안 되어 보였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고 재킷은 찢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추위와 두려움으로 빨개져 있었습니다. 마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몸을 낮추고 꼬리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아이는 훌쩍이며 손을 뻗었고 마루는 아이가 자신을 만지게 했습니다. 준호 씨는 빠르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주었습니다. 아가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는 말없이 마루의 털에 매달렸습니다. 준호 씨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수색대가 나왔었다고. 지난밤 하이킹 중 할머니 댁에서 길을 잃은 유나라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마루가 찾을 때까지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안관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해가 지면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당신의 개가 아이를 구했습니다. 구조 소식은 원래 입양 이야기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6년을 기다린 보호 속의 마루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수색 구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지만 다른 무언가에 이끌렸습니다. 기업, 유대감, 그리고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제 자신도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는 감각에 이끌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마루가 옆에 웅크리고 있는 채로 벽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은 속삭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루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가족을 기다린 게 아니었구나. 마루야? 마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한순간을 기다린 거였어. 마루는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준호 씨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잃은 것을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어둠 속에서 다른 이들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혜 씨는 마루를 잊지 않았고 그녀가 그에게 제안하려던 것은 그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루가 어린 유나를 구한 지 3주 후 준호 씨의 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호소의 미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흥분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왔어요. 마루를 다시 보고 싶어 해요. 준호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오라고 전해주세요. 지혜 씨는 다음날 정오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차에서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를 입고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눈가는 이미 감정으로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루는 이미 복도에 서서 귀를 세우고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걸어와 그녀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귀 뒤에 털을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아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널 볼 거라고 알고 있었어. 다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마루는 눈을 감고 그녀에게 몸을 기댔고 꼬리는 바닥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파도를 억누르기 위해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보호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의 견사 옆을 지나가며 넌 소중해 라든가 버텨내 같은 말을 속삭였는지 그녀는 준호 씨에게 그날 밤 그의 사진을 게시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입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철창 안에서 죽게 놔두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준호 씨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요. 프로젝트, 프로그램, 아직 이름은 없지만 마루 같은 개들을 돕고 싶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개들, 몇 년 동안 기다려도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개들, 그리고 마루가 그 일부가 되어주길 바라요. 준호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치료견 방문, 학교 강연, 보호소 방문, 이야기를 전하는 것. 사람들은 그에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귀 기울여요. 기억하죠.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믿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절대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준호 씨는 마루를 보았습니다.
늙은 셰퍼드는 지혜 씨의 발치에 차분히 누워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악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부드러움을 선택한 이에게서만 나오는 인내심으로 준호 씨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첫 방문은 중학교였습니다. 지혜 씨와 준호 씨는 강당에 서서 200명의 중학생들이 6년 동안 보호소에서 기다렸다가 한 생명을 구한 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루는 준호 씨 의자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까지 그때 앞줄에 앉은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여자아이를 찾을 줄 알았어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숙여 마루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몰랐을 거예요. 그는 단지 누군가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학생이 박수를 쳤고 다른 학생이 뒤를 이었고 곧 강당 전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개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몇 달 동안 프로그램은 성장했습니다. 마루는 다른 학교, 다른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회복 중인 참전 용사들을 위로했습니다. 법정에서 아이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짖지 않았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방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곳, 그리고 또 기다렸던 곳. 이제 그는 보호소 개가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보호소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해가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뛰던 그가 처음 건넜던 그 주차장. 그림자가 이제는 마루가 된 그가 자신을 알아볼지 확신할 수 없었던 그날. 그날은 한 장의 끝처럼 느껴졌지만 오늘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 씨가 이미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빨아서 색이 바랜 봉사자 셔츠를 입고 그녀의 낡은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봉사자 지혜. 준호 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루는 우아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게 자신감으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견사 번호가 아니었고 입양 불가능한 개도 아니었으며 잊혀진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루였고 그는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보호소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회색 벽, 희미한 표백제와 털 냄새, 마치 두 번째 기회가 기다리는 터널처럼 복도 아래로 길게 늘어선 똑같은 견사줄. 하지만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마루가 정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본 순간 복도 전체에 걸쳐 꼬리 흔들림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창 뒤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개들로부터, 그리고 아마도 마루가 기다림이 끝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공기의 변화를 느꼈을 개들로부터. 미경 씨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클립보드를, 다른 손에는 휴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고 마루는 곧장 그녀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마루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해냈구나, 아가. 네가 모두를 믿게 만들었어. 그들은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혜 씨는 마루와 준호 씨를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그의 옛 견사가 있던 자리에 유리 패널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위에는 명판이 있었습니다. 그림자, 이제 마루, 6년을 기다린 후 영원히 삶을 바꾸다. 전시물 안에는 수년 동안의 마루 사진이 있었습니다. 철창 뒤에 있을 때, 뉴스에 나왔을 때, 유나와 함께 있을 때, 학교에서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중앙에는 원래 그의 인식표가 있었습니다. 12번 견사. 지혜 씨는 배낭에서 새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인식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대사 마루. 보호소계에서 영웅으로. 준호 씨는 마루의 목줄에 조심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마루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유리 패널 옆에 앉았습니다. 차분하고 미동도 없이 전에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다만 이제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 멈춰선 방문객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흔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린 개를 만나볼 수 있는지 묻는 새로운 입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오게 했습니다. 만지게 했습니다. 울게 했습니다. 그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고 그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날 늦게 마루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지혜 씨가 직원들과 방문객들 앞에서 작은 연설을 하는 동안 마루는 일어서서 준호 씨 옆을 떠나 근처 견사 중 하나로 걸어갔습니다. 안에는 수줍고 겁먹은 듯한 핏불 믹스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반환되었던 게였습니다. 마루는 견사밖에 앉았습니다. 짖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복실이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와 문에 발을 올렸습니다. 마루가 예전에 지혜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보호소 코디네이터는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주인공을 고른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루는 다시 트럭에 있었습니다. 좌석 사이 팔걸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마루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갈 준비됐니? 마루는 눈을 감고 꼬리를 한번 톡톡 쳤습니다. 부드러운 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 씨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마루가 자신의 전시물 앞에 앉아있는 모습. 캡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마루는 더 이상 견사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48시간도 안 되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기부금이 쏟아졌습니다. 더 많은 입양이 이어졌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기다려온 개들이 마침내 집으로 갔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더 오래 기다렸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루에게는 아직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닫아야 할 마지막 장, 그가 태어난 곳,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의 끝날 뻔했던 곳. 조용한 일요일 아침, 준호 씨는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는 닳았고 모서리는 수년간 옮겨졌지만 열어보지 않아 구겨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10년 가까이 피했던 인쇄물이 있었습니다. 화재 보고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주소 하나, 원래 살던 집터, 불탄 오두막, 한때 그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 마루가 태어난 곳, 마루를 잃었던 곳,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갈 곳. 1시간 넘게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길은 언덕 위로 굽어 올라갔고 잡초에 뒤덮인 자갈길로 좁아졌습니다. 준호 씨는 화재 이후 이곳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의 안식처였던 곳은 지도상의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루는 뒷좌석에 서서 금이 간 창문에 코를 대고 꼬리는 가만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차에서 내려 옛 오솔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루는 이제 더 천천히 따라오며 귀를 사방으로 쫑긋거리고 꼬리는 낮게 내렸지만 말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두막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터가 있었습니다. 일부 기초석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굴뚝은 땅 한가운데 부러진 이빨처럼 비뚤어져 서 있었습니다. 공기에서는 소나무와 이끼 그리고 묵은 재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 씨는 웅크려 땅을 만졌습니다. 네가 여기서 죽은 줄 알았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마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 씨는 마루가 공터 가장자리로 향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냄새를 맡고 멈춘 후 빽빽한 나무 덤불 쪽으로 날카롭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덤불과 덩굴에 가려져 그들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훈련 창고, 여전히 서 있었지만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문은 한쪽 경첩에 매달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준호 씨가 한때 사료통, 장난감, 훈련용 콘, 그리고 마루의 첫 목줄을 보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연기와 부패 냄새가 확 풍겨나왔지만 그 혼란 속에서 마루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장 구석의 냄새를 맡고 멈췄습니다. 거기 검게 그을린 플라스틱 통 밑에 파묻혀 닳고 부분적으로 녹은 빨간 공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마루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코로 공을 툭 치고는 누웠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다친 골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의 옆에 앉아 공을 그들 사이에 놓았습니다. 너는 이것을 견뎌냈구나.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 되었어. 마루는 옆으로 굴러 준호 씨 다리에 몸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혼의 일부가 마침내 숨을 내쉴 때 개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한숨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와 지혜 씨는 그 땅을 공식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두막을 다시 짓거나 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마루의 들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나이 많거나 장기 보호된 개들이
집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적이고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마루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 울타리 뒤가 아니라 당신이 부서졌던 곳과 치유하기로 선택한 곳 사이의 공간이라는 것을. 몇 주 동안 이야기는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봉사자들은 땅을 개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울타리를 기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나를 구해줘서, 6년을 기다려줘서, 세상에 잊혀진 이들도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마루의 들판 위 첫 기초석을 놓기 직전, 준호 씨는 마루 옆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네가 한때 부서졌던 곳에서 다른 이들이 쉴 수 있도록 준비됐니? 마루는 준호 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하지만 아직 써야 할 마지막 장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마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편지는 아무런 반송 주소도 없이 평범한 흰 봉투에 담겨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소인이 찍혀있고 떨리는 손글씨로 된 라벨만 있었습니다. 마루를 가진 분께.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생후 6주 정도 된 강아지 마루가 한 어린 소녀의 뺨에 붙은 땅콩버터를 핥고 있는 모습. 준호 씨는 현관에 앉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가 키울 때는 이름이 배어였어요. 아빠가 제 10번째 생일 선물로 주셨죠. 2년 동안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헤어지셨고 집을 잃었어요. 그리고 배어를 잃었죠. 그때부터 계속 찾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그를 봤을 때 그 아이인 줄 알았어요. 다시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그저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제가 줄 수 없었던 삶을 그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M.S. 준호 씨는 눈물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근처 잔디밭에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오가는 새들을 지켜보고 있는 마루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야.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마음에 품고 있어. 더 많은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보호소 봉사자들로부터, 전 직원들로부터, 3년 전에 마루를 거의 입양할 뻔했지만 떠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한 남자로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 유나를 데리고 지역 구조대에 가서 개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유나의 엄마로부터, 모든 편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루가 누군가의 삶에서 무언가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지혜 씨가 상자를 들고 준호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현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안에는 마루 사진이 표지에 있는 가죽으로 된 책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마루 지음, 기다린 게, 자비 출판한 아동 도서였습니다. 30페이지, 단순한 그림, 단순한 단어,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 때로는 당신이 지나치는 개가 언젠가 당신의 삶을 구할 개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 씨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더니 책을 닫고 그녀를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주말, 마루는 마루의 들판, 개장식에서 마지막 공식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녔습니다. 늙은 보호소 개들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명판이 공개되었습니다. 마루는 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어떤 개도 다시는 혼자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루는 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평화롭고 온전하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준호 씨는 마루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말해줄 게 있는데. 그가 속삭였습니다. 마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네가 줄곧 나를 구원하고 있었구나. 마루는 3주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리고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들판은 성장했습니다. 지혜 씨의 책은 전국 교실에 퍼져나갔습니다. 보호소의 입양률은 3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그는 매일 아침 여전히 현관에 앉았습니다. 슬픔 속에서가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마루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너무 늙지 않았고, 너무 부서지지 않았으며, 너무 잊혀지지 않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없지는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마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보호소개는 그의 같은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사람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함께 어떤 개도 영원히 기다리지 않도록 합시다.